안녕하세요, 슈리스토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이 마스야드 2.0입니다. 오늘 이렇게 마스야드가 이제 갑작스럽게 두 켤레가 한꺼번에 접수가 되었네요. 이 마스야드 같은 경우는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나이키와 그 톰삭스라는 어떤 예술가와 같이 협업을 한 제품입니다. 톰삭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잘 알려진 아티스트는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2017년에 이 제품이 이제 발매를 하면서 셀럽들이 좀 많이 착용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름이 좀 많이 알려졌는데, 우주를 테마로 한 조형물이나 어떠한 설치 미술 그리고 그림들을 이제 선보이는 어떤 예술가입니다. 이 마스야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화성을 컨셉으로 한 이제 디자인이에요. 그래가지고 화성하면은 그 황토색이 좀 떠오르죠. 전반적으로 이제 황토색 컨셉으로 스웨이드와 또한 가죽을 이제 전반적으로 매치를 하면서 디자인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접수된 마스야드 같은 경우는 복원 작업은 아니에요. 이제 밑에 아웃솔에 솔패치 작업이 이제 좀 두 켤레다 노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복원 과정은 없고, 이 솔패치와 그리고 솔패치 작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신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접수된 제품 같은 경우는 신발 딱 반품만 왔어요. 그래가지고 박스에 대해서는 리뷰를 정확하게는 안내해드리기가 어렵고, 신발을 각 구석구석 살펴보면서 정품과 가품이 또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좀 확인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마스야드 신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깔창도 웬만하면 또 다른 거 끼시더라고요. 보통 이것도 오늘 이거는 프로그에서 구매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당연히 깔창이 안 들어 있어요. 이게 좀 아끼시는 것 같아요. 깔창을 대부분 안 끼시고 이렇게 다른 깔창으로, 그냥 시중에 흔히 구할 수 있는 깔창으로 보통 착용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단 깔창을 빼고, 이게 두 제품이 사이즈가 조금 달라요. 하나는 65고 하나는 70이에요. 마스야드 보면은 이렇게 바닥에 사이즈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8T라고 보이시죠? 8.5를 8T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제품 보시면 이렇게 9라고 적혀 있죠. 이건 270이죠. 265, 270. 이렇게. 이 마스야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정가품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마스야드 보실 때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이 바깥쪽에 이 부분, 가품은 대부분 이게 일자로 내려와요.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딱 일자로 내려와가지고 거의 맞물려 있어요. 사실 이 여기에 대한 그 어떠한 여백이 없거든요. 이 제품도 여백이 있고, 그래서 멀리서만 딱 봤을 때 여기에 여백이 있는지 없는지만 딱 확인해도 이건 정품이다 가품이다 딱 구분할 수 있어요. 예전에 나온 어떠한 가품 중에 이것도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이게 뒤에 자수가 되게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보통 딱 이제 약간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데, 가품 같은 경우는 위에 달려 있다든지 아니면 밑에 달려 있다든지, 조금 더 아니면 이게 정사각형으로 조그맣게 박혀 있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가 동시에 만족하는 가품은 아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야드를 구매하실 때는 항상 이 두 가지 포인트만 딱 보시면 돼요. 뒤에 어떠한 박음질 여기에 보면은 위에는 두 줄로 되어 있고 X표는 한 줄로 되어 있어요. 박음질과 바깥쪽 측면, 여기 500, 이 안쪽에 사이즈 표기. 반드시 구매하실 때는 이 깔창을 한번 까달라고 해서 요 사이즈 표기가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안쪽 보면은 남색으로 이렇게 사인펜으로 약간 체크된 부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265 사이즈 체크가 되어 있고, 이 270 제품에도 여기 남색 사인펜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같은 공장에서 취급을 하고 이러한 검수를 할 때 대부분 뭐 이렇게 제품의 미드솔이나 이런 안쪽에다가 뭐 이상한 뭐 알 수 없는 체크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공통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바디하고 미드솔은 확실히 구분이 되는데 미드솔과 아웃솔의 경계가 조금 애매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흰색 부분이 미드솔, 그리고 이 황토색 부분이 아웃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아웃솔과 미드솔의 접착 자국이 이렇게 조금씩 있죠. 사실 이 재질도 약간 좀 달라요. 아웃솔 같은 경우는 이제 무발포 우레탄으로 되어 있어서 좀 딱딱하고 좀 단단한 그런 느낌이고, 이 미드솔로 되어 있는 부분은 좀 말랑하고 발포 우레탄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특이하게 마스야드는 이 미드솔이 그대로 이제 아웃솔까지 연결된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부분, 흰 부분이 좀 많이 약해요. 그래서 조금만 신어도 이 안에 자세히 보시면은 바닥에 뭐 이렇게 그물 모양이 있는데 이 그물 모양이 이제 금방 지워지게 돼요. 그리고 이 마스야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 마스야드 같은 경우는 가죽은 되게 좋아요. 가죽은 이제 되게 고급적인 스웨이드로 되어 있고 이 메쉬 부분이 문제예요. 이러한 메쉬 소재로 되어 있는 제품들은 꼭 반 사이즈 업을 해주세요. 정 사이즈로 가게 되면은 이 엄지발가락이 튀어나와가지고 이 부분만 닳게 되거든요. 특히나 이지부스트나 뭐 사카이나 뭐 브랜드에 상관없이 메쉬 소재로 되어 있는 이 제품들은 꼭 반업을 해주셔야지 오래 신으실 수 있고, 이 부분이 안 튀어나와서 안 터지게끔 좀 관리가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게, 이 비싼 신발이 과연 가수분해가 올까 안 올까입니다. 이 마스야드 미드솔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가수분해가 안 올 것 같아요. 이 재질 자체가 조던 11탄이나 어떠한 코비류의 어떠한 미드솔과 비슷한 재질이에요. 이건 코비 제품이에요. 코비 미드솔 같은 경우는 좀 제품이 말랑말랑해요. 이런 느낌 좀 비슷하고, 11탄 같은 경우도 전형적으로 이제 가수분해가 오지 않는 부위인데 미드솔이 11탄이나 코비나 마스야드나 재질은 동일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마스야드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아웃솔 부분만 잘 관리해 준다면은 솔직히 평생 신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아웃솔이 얼마만큼 마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리셀가도 천차만별이거든요. 이러한 솔직히 바디 쪽에 있는 오염들이나 어떠한 바래진 부분들은 복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아웃솔이 닳면은 복원은 불가능해요. 이게 한번 닳면은 이게 뭐 어떻게 다시 만들어가지고 모양을 만들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만큼 이런 비싼 신발들 같은 경우는 아웃솔 관리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아웃솔 관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참 고민이 많으시죠. 뭐 인터넷 커뮤니티 보시면은 뭐 요런 이런 말도 안 되는 뭐 밑창 보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리셀가가 뭐 거의 하늘 높은지 모르고 천정부지를 솟는 제품인데 요거를 이제 다 갈아가지고 보강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자기 신발이라면은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이 업을 하시는, 신발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거는 뜯어 말렸어야죠. 그래서 이러한 그 아웃솔을 이제 좀 보강하기 위해 저희가 개발한 게 이제 솔패치예요. 이 모양 그대로 이제 딱 본을 따가지고 이렇게 부착하는 방식입니다. 뭐 마스야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솔패치 작업을 하고 있는데, 뭐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작한 이제 마스야드 솔패치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바깥쪽과 안쪽이 그대로 이제 제작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양면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마스야드 같은 이러한 샤크솔도 완벽하게 이제 보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밑창을 이제 갈아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 아웃솔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이영제가 붙어요. 이영제가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금속 몰드에서 이 고무 원료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성형이 되는데, 이 성형을 이제 고무를 이제 다시 떼어내는 과정에서 좀 더 잘 떼어지게끔, 금속이 들러붙지 않게끔 발라주는 어떤 기름 같은 성분입니다. 근데 이 이영제가
사실 제거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프라모델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프라모델 하시는 분들은 이영재 제거가 뭐 엄청 힘들다는 걸 알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빼바로 다 밀어버리거든요. 밀거나 아니면은 요즘에는 뭐 프라모델에도 이영재 제거제가 팔긴 하는데 그거 뭐 몇 시간 담가 놓고 이제 이영재를 제거를 하는데 그래도 깨끗하게 제거가 안 돼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가 초기에 솔패치 작업한 거는 이게 금방 떨어진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 새 신발 같은 경우는 이영재가 제대로 제거가 안 되다 보니까.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이영재 제거하는 방법을 좀 이제 많이 터득을 해서 정확하게 이영재를 한 번 더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솔패치를 붙이기 때문에 거의 떨어질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를 사포로 갈고 하는 업체들은 이영재 제거 방법을 몰라서예요. 뭐 이러한 표면적인 접착면을 높이기 위한 뭐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이영재 제거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사포로 그냥 간단하게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항상 그 다른 업체에 맡기시더라도 이영재를 제거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사포로 갈아버리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정말 안 좋은 밑창 보강의 하나의 예인데요. 밑창을 갈아내고 작업하다 보니 밑창이 좀 많이 갈려 있어요.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밑창을 제거를 했어요. 보강되어 있는 걸. 그 다음에 요 접착제가 좀 많이 발라져 있는데 요걸 한번 제거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딱 지워봤는데 보시면은 정말 뭐 험하게 몇 개월 동안 뭐 정말 심하게 착용한 것처럼 밑창이 많이 갈려 있는 상태입니다. 샤크 소리 거의 평평한 수준이죠. 그래서 절대 이러한 샤크 소리 있는 제품들은 결국 갈아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이런 건 차라리 보강하지 말고 차라리 신으시는 게 낫지 이런 보강은 절대 비추천입니다. 자, 이렇게 솔패치 제작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미리 다 접착제하고 그 프라이머를 다 바른 상태고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게 저희 이거 솔패치 부착하면서 샌딩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물으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세히 보시면은 샌딩이 하나도 안 돼 있죠.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양면으로 제작이 되고 이런 식으로 홈에 딱 접착이 되기 때문에 샌딩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솔패치를 부착을 해볼게요. 보신 솔패치 이제 한쪽이 다 접착이 완료가 됐어요. 접착 테스트를 해보면은 이렇게 손으로 억지로 떼어도 안 떨어지죠.
간단하게 접착이 되었죠. 이제 이영제로 완벽히 제거를 하고 프라이머를 바르고 그다음에 접착을 진행을 한다면은 이처럼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어요. 손으로 웬만큼 해서는 절대 떨어지지 않거든요. 별로 봐도 안 떨어지죠. 이제 간혹 저희가 실제 이거를 착용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볼 수 없기 때문에 살짝 벌어질 수는 있어요. 그럴 때는 뭐 걱정하지 마시고 저쪽에 다시 착불로 보내주시면은 저희 다시 한번 꼼꼼하게 작업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른 제품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